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때론 혼란한 마음입니다. 지은이는 변지영, 펴낸 곳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저자는 임상상담 심리학 박사이자 아들러 심리학의 정수를 담은 베스트셀러 항상 나를 가로막는 너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책 내가 좋은 날보다 싫은 날이 많았습니다를 썼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혼란한 마음을 묘사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온 위대한 소설가, 시인, 철학자, 명상가의 생각을 끌어와 자신의 글과 함께 녹여내어 어지러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힐링 에세이입니다. 총 100개의 대가들의 문장과 함께 작가의 100편의 운문과 산문이 담긴 책입니다.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때론 혼란한 마음,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기억.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아름다운 것들을 골라내어 전부 그랬던 것처럼 믿고 싶어 한다. 마거릿 애트우드. 세상에 이상한 것이 많지만 기억만큼 이상한 것도 드물다. 일이 잘 풀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고마운 사람, 행운이나 축복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주로 떠오른다. 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괴로우면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 마치 좋은 일이라고는 없었다는 듯 어두침침한 눈으로 과거를 왜곡해 바라본다. 불행한 사람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다거나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삶이 꼬였다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불행해진다.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등이 날씨처럼 변화무쌍하게 왔다 갔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느 한 방향으로 편집해 그쪽으로만 주의가 쏠린다. 과거는 실시간 구성되는 것이어서 현재의 내가 만든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 아니다. 어떤 것도 지나가지 않으며 기억은 언제나 새로운 현재다. 희망. 그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희망이었다. 희망이 부족해서 그는 좌절했다. 찰스 부코스키. 때때로 나는 거짓말을 한다. 희망이 필요할 때, 희망이 있어야만 할 때, 나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을 속이더라도 희망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거짓말도 희망의 재료로 쓰이면, 사람을 살리는 동력으로 쓰이면 서서히 참말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투사. 특성들은 대상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칭찬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데이비드 휴մ. 심리적 건강이란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변하는 것이 건강한 뇌, 건강한 마음이다. 실제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기분이 항상 좋을 수만 있을까?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일들,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모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특히 불편하고 힘든 순간 자신의 어둠을 얼마나 내면에 간직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때때로 겪게 되는 부정적 감정, 충동, 싫은 생각들에 대해 회피하거나 억압하거나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적절히 경험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빛과 어둠이, 진실한 부분과 거짓된 부분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인간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훌륭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이분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현재 처한 상황,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 등 여러 가지 맥락들이 한 사람을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매우 일부분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파악한 것처럼 이런저런 라벨을 너무 쉽게 붙인다. 누구나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 있기를 바라고 나쁜 것은 외부에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애초에 좋고 나쁘다는 해석 자체가 사회문화적인 것이다. 상황과 맥락,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대상 하나가 갖는 고유의 속성이 아니다. 이미지. 모든 사람에게는 은밀한 삶의 이미지가 있다. 하나의 장면, 어떤 모험, 혹은 그림 같은 것이 있다. 지혜는 먼저 이미지로 말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 이미지는 그 사람의 영혼을 이끌어 갈 것이다. WBH. 어느 겨울 강원도 오대산에서였다. 새벽 3시에 나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산 위에서 아래로 걸어 내려가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문제에 대해 스님과 의논을 마치고 숙소로 가던 차였다. 조명이라고는 손전등이 전부여서 사위는 깜깜했다. 소나무가 으스스하게 줄지어 서 있고 새하얀 눈밭은 달빛을 받아 더욱더 적막하였다. 서둘러 걸어가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무서울 법도 한데 전혀 무섭지가 않네. 왜 이렇게 평온하지? 문득 든 생각에 시퍼런 소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나무 뒤에서 호랑이라도 나타날 분위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 호랑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밭에 쏟아지는 별, 달빛과 소나무, 어딘가 있을 호랑이와 나. 주위에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는 그 순간 모든 것들과 함께하고 있었다. 이대로 완전하다는 느낌이었다. 내가 우주와 연결되어 하나로 존재하는 것 같았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항복했다. 마음은 시원하게 탁 트이고 뭔가가 꽉 들어찬 것 같은 고요하지만 매우 생생한 평화였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아마 이때의 경험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 같다. 하늘과 땅과 나무와 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우주의 사랑, 맹렬한 호랑이의 기운, 눈밭의 관대함, 밤하늘의 무조건적 포용 같은 것이 한순간 언어를 넘어 내 몸으로 직접 들어왔다.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될 때가 있다. 감정에 휘말려 주의가 좁아지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편향되고 왜곡된 생각을 눈덩이 굴리듯 키워나가기도 한다.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눈덩이 굴리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누워
이 이미지를 떠올린다. 달빛과 소나무, 밤하늘의 별들과 함께 세상을 꽉 채우는 이미지. 그러면 그때의 기분으로 돌아가 슬며시 미소 짓게 된다. 당신의 삶을 이끌어온 하나의 장면,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받아들임. 우리가 땅의 지혜에 항복한다면 나무처럼 뿌리를 내릴 수 있을 텐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렵지 않음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다. 지금 여기 온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불안하기 때문에 머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아서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나 자신에게 뿌리내리면 일어나는 일 그 안으로 들어가 나와 그 일이 하나가 되면 두렵다거나 불안하다는 생각이 자라날 틈이 생기지 않는다. 인연.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혼자 태어나지 않는다. 키케로. 매일 아침 나는 깨닫는다.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이 가능할 리 없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인연들의 도움으로 살아간다. 그걸 어느 정도 인식하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정신 건강의 차이가 상당하다는 걸 새삼 실감한다.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성취를 내가 혼자 해왔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정신을 잘 차려서 판단을 잘 내려야 하고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긴장하기 때문에 평소 불안이 높다. 실제로 불안장애로 상담센터를 찾는 대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은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고립감을 느낀다. 반면 어떤 성취도 나 혼자 한 것은 없고 여러 인연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함께할 것이고 나 역시 좋은 인연이 되어야겠다 마음먹는 사람은 나라는 것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긴장을 별로 하지 않아 불안이 났다. 이런 것은 경험을 통해 자연스레 터득하는 지혜이고 일종의 믿음이라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권하기는 어렵다. 물론 평소 명상을 하면 이치를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있는 그대로의 전체를 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것이니까. 가장자리. 나는 넘어가지만 않을 정도로 최대한 끝에 서 있고 싶다. 중심에 있을 때에는 결코 볼 수 없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가장자리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커트 보니것. 변방에서는 본질이 더 잘 보인다. 사사로운 것에 덜 얽매이기 때문이다. 어떤 영역 혹은 세력의 중앙에 들어가면 그들의 이해관계나 관행, 사소한 뉘앙스와 예의 등을 고려하느라 어느 순간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매일 만나는 클라이언트인데 심리 상담에 관한 협회나 학회, 기타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누가 선배님이고 대선배님인지 확인해 인사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관행, 관례, 오래된 습관 같은 것에 마음의 기준이나 자리들을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평안. 사람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전체의 일부이며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제한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우주의 나머지 부분들과 별개인 것처럼 경험합니다. 의식의 착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 종교가 해야 할 단 하나의 과제입니다. 망상을 키우는 게 아니라 망상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가끔은 치밀어 오르는 화, 분노, 혐오, 열등감, 피해의식 등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다.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부정적인 경험은 억지로 잊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감정과 통증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억지로 빨리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생각도 비슷해서 스스로 금지하거나 억압하면 더 많이 생각난다.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스스로 말하는 순간 무엇을 이라고 단서에 주의가 쏠리기 때문이다. 우울하면 안 돼 하면 우울하다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고 불안하면 안 돼 하면 자동적으로 불안과 관련된 단서에 더 민감해진다. 너무 의식해서 더 걸려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능하다면 오히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분노 안으로, 감정 안으로 깊이 들어앉는다는 느낌으로 몸에서 생생하게 느낀다. 분석하고 추론하고 예측하지 말고 뭔가를 보태거나 덜지도 않고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 가져오지 말고 바로 지금의 감정을 몸에서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머리가 시뻘겋게 타오르는 것처럼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는 것처럼 몸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자신에게 따뜻하게 호기심을 갖고 물어본다. 네가 고생이 많다. 그런데 이 공격성은 과연 무엇을 가리려는 거지? 이 밑에 무엇이 있기에 네가 이러는 걸까? 감정적 반응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아니다. 다만 아직 정확히 그 기능이나 의미가 해독되지 않는 원시 자료라 할 수 있다.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공격성이다. 회피하지 않고 밖으로 쏟아버리지 않고 내면에서 견디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점차 시야가 확장되면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져 공격성은 힘을 잃게 된다. 평안을 향해 한 단계 올라서게 된다. 적응. 인간은 그 무엇에도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다. 나는 이것이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변화에 적응한다는 건 생존을 유리하게 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히면서 그 영향이 사그라진다. 너무 하기 싫었던 일도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하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져서 잘하게 되거나 심지어 흥미를 느끼기도 한다. 사람도 비슷하다. 낯설고 이상해 보이는 사람도 자꾸 만나고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알게 되면 이해가 되고 관심이 생겨나거나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적응이라는 능력은 우리를 뜻밖의 지점으로 데리고 가기도 한다. 가슴을 뛰게 하던 멋진 사람에게 무덤덤해지거나 평생 좋아할 것 같은 일이나 취미에 시들해지기도 하고
결코 잊지 않을 것 같은 감동적인 순간들도 의식 뒤편으로 물러나게 한다. 인간의 의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금 이곳의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모든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그에 맞추어 조정하고 조절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아무리 중요해도 과거로 떠밀려가고 또 어떤 것들은 예상치 못하게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기도 한다. 적응 혹은 생존을 위해 뇌가 작동하면서 부산물처럼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의식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을 정도다. 적응을 위해 몸이 변하고 그에 따라 마음도 변한다면 삶의 목적이나 가치, 의미 같은 건 불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 반대다. 변화의 속도가 유례없이 빠른 지금과 같은 시대일수록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는 단단한 내면의 기준은 더 중요해진다. 변화가 크고 많을수록 적응하기 위한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해서 금방 소진되기 쉽고 지나치게 많이 움직여서 잘못된 지점에 가게 될 가능성은 더 커졌으니까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수록 생각 하나의 영향은 커지는 법이니까. 해가 지고 하늘이 밤으로 갈 채비를 할 때 모든 것은 집으로 돌아온다. 기쁨과 슬픔이, 분노와 쓸쓸함이, 기억과 망각이 모두 돌아오는 시간.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밤이 너무 길지 않기를 바라며.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